한국중앙과학기술대학원장이 도전은 힘이 들 뿐 무서운 것이 아니다며 사실상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CD와 코리보 금리에 이어 여수신금리 산정체계 전반에 대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올씨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 규모가 1조 원가량 늘어납니다. 정부가 만 0에서 2세 영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에 추가로 2,800억 원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미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과 또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오늘 1,800선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자세한 마감 시황은 김종성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김 기자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날보다 28.05포인트, 1.56% 상승한 1822.96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장 초반 35포인트 이상 뛰는 등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동안 낙폭이 컸던 대형주를 중심으로 국가 지자체 중심의 기관 매수세가 빠르게 유입됐고 프로그램 매수까지 가세하면서 지수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오늘 기관은 3,470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고 외국인도 565억 원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개인은 3,857억 원어치를 팔았는데요. 프로그램은 4,274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이 4.75%나 뛰며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전기전자, 운송장비, 운수창고 등도 2% 이상 오르며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반면 통신, 전기가스, 종이목재, 금융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현대모비스가 4.55% 오르며 상승폭이 가장 컸고 삼성전자와 기아차, 현대차 등 정보기술과 자동차 관련주가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LG화학은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제기되면서 하루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고 삼성생명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현대중공업은 해외 수주에 대한 불안감에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올랐다는 소식에 SK이노베이션과 SOL, GS 등 정유주가 일제히 상승세를 탔고 KTNG도 2% 이상 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금융, 하나금융지주 등 은행주들은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 조작설에 휩싸이면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예, 미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 등으로 오늘 국내 증시가 모처럼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IT와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56% 올랐는데요. 이로써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180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반등은 미국에서 추가로 경기 부양에 나서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작용했는데요. 전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경제동향 종합보고서인 베이지북을 통해서 일부 지역 제조업의 둔화 등을 언급하자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베이지북과 관련해 연준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고 말하지 않겠다며 고용 확대를 위한 조치가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추가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IT 업종 지수가 2.88% 오르는 등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하게 반등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대 상승한 가운데 미국 증시가 IBM, 퀄컴 등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갤럭시 S 관련주인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삼성 SDI 등 삼성그룹주의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IT 업종의 강세는 기관과 외국인이 주도했는데요. 기관은 이날 IT 업종을 1,569억 원어치 사들였고 최근 강한 매도세를 보이던 외국인도 517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의 IT 업종 순매수 규모는 지난 6월 20일 972억 원 이후 최대 규모인데요. 외국인의 유가 증권시장 전체 순매수 규모가 이날 564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IT주 매수에 집중한 것입니다. 자동차주 중심인 운송장비 업종도 기관이 1,261억 원어치를 사들이는 등 매수세가 몰리면서 2.81% 올랐습니다. 특히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업종 대표주들이 2에서 4%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 오늘 IT와 자동차주는 그동안 가격 조정으로 하락했던 우량주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IT와 자동차주 오늘 같은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IT와 자동차주의 강세는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 기대감에 그동안 낙폭이 컸던 우량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됐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그러나
업황이나 실적 등 시장 환경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의 반등 지속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영렬 교보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글로벌 경제 지표가 성장 둔화 상황을 보여주면서 정책 당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명분이 강화되고 있어 정책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코스피 지수가 1800선 부근까지 내려가자 지금이 바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팀장은 그러나 IT 자동차주의 반등은 그동안 가격 조정에 대한 일시적 반등의 성격이 강하다며 아직 시장에 대한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다는 점에서 오늘 반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거나 다른 업종으로 분위기가 확산될 것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김종성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도전은 힘이 들 뿐 무서운 것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안 원장은 오늘 출간한 저서 안철수의 생각,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의 제4부 청소년에게 전하는 이야기편에서 재미를 느끼고 잘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책에서 안 원장은 정의, 복지, 재벌 비정규직, 언론 파업 등 정치 사회적 현안과 남북 문제 등을 두루 조망하면서 우리 사회의 과제를 정의롭고 공정한 복지국가, 한반도 평화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정치권에선 안 원장이 저서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입장을 상세히 피력한 점을 들어 사실상 대선 출마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CD와 코리보 금리에 이어 여수신금리 산정체계 전반에 대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은행들의 CD금리 외에 코픽스와 은행채 금리 결정 절차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그동안 여러 차례 은행 수수료 등에 대한 미리학 조사를 한 점에 비춰 다른 여신금리는 물론 수신금리 등도 조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 규모가 1조 원가량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서민금융상품의 공급량을 3조 원에서 4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서민 전용 저금리 대출 상품인 햇살론의 연간 공급 목표를 5천억 원에서 7천억 원으로 높이고 햇살론의 보증 비율도 85%에서 95%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반면 대출 금리는 연 10에서 13%에서 8에서 11%로 낮출 방침입니다. 또 은행들이 창구에서 판매하는 서민 전용 대출 상품 새희망홀씨도 연간 공급 목표를 1조 5천억 원에서 2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만 0에서 2세 영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 보육에 추가로 2,800억 원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이나 지방 교부세 등을 통해 약 2,800억 원 정도를 마련해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올해 당장 국고 여력이 없는 만큼 우선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부족분을 메우고 내년에 중앙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2,800억 원이 지원되면 약 7만 명의 영유아가 올해 추가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 정도 규모의 응급처치만으로는 무상 보육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대법원이 4년제 대학 졸업자가 고졸로 학력을 속여 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대학 졸업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해고된 이모 씨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해고 전까지 근로기간과 내용, 또 학력과 업무의 관련성, 학력 허위 기재가 회사 내 관계나 경영 환경, 사업장 질서 유지에 미친 영향 등 고용 이후 사정을 따져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 2심은 이력서에 학력을 허위 기재한 것만으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유로존이 심각한 디플레 위험에 직면했다고 경고하면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IMF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4년 전에 유로존 소비자 물가가 디플레에 빠질 위험이 25%라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탈리아를 비롯해 저성장 속에 세금도 제대로 거치지 않는 역내 국가들이 특히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그리스와 스페인도 같은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국이 더블딥에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준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는 말하지 않겠다면서 고용 확대를 위한 조치가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추가 조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은 판교 신도시에서도 집값이 가장 비싸기로 유명한 것이죠. 그런데 이 노른자위 입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준공이 되고도 3년째 빈집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오늘 관련된 소식은 성인경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걸까요? 네, 문제의 아파트는 판교 신도시 백현마을 휴면시야 3단지와 4단지입니다. 당초 이 아파트는 성남 구도심 재개발 사업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민들을 수용하기 위한 순환용 이주주택 단지로 지어졌는데요.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07년 신흥 2동과 중1동, 금광 1동 등 성남시의 2단계 구도심 재개발을 결정하고 이듬해 사업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앞서 2002년에는 구도심 재개발 사업에 따른 순환용 이주주택 단지를 판교 신도시에 짓기로 합의했는데요. 그래서 LH는 2009년 말 판교 신도시 백현마을과 보떨마을에 총 4,993가구 규모의 순환용 이주주택 단지를 완공했습니다. 예, 아파트가 다 지어졌으면 주민들이 입주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순환용 이주주택은 마련됐지만 LH의 자금난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성남 구도심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이 꼬였는데요. 사업 시행자인 LH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 때문에 자금난을 겪으면서 2009년 대규모 사업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됐고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국내 부동산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재개발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됐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와 시공사 선정, 관리 처분 등 재개발 사업이 착착 진행돼야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는데요. 인근 시세보다 3.3제곱미터당 200만 원 이상 비싸게 책정된 일반 분양가와 미분양을 건설사가 모두 떠안아야 하는 불리한 조건 때문에 건설사들이 참여를 꺼리면서 아직도 시공사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가를 내리면 그만큼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고 현재 조건을 완화하지 않으면 건설사들이 시공사로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 계획의 변화라든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한 성남 구도심 재개발 사업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판교의 이주용 주택은 계속 빈집으로 남아 있게 되는 겁니까? 네, 그동안 아파트 유지 관리비로만 매달 2억 원씩 총 60억 원이 넘는 돈을 쓴 LH는 주민들에게 대체 이주 단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일반에 공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LH 자체 손실뿐 아니라 단지 내 상가를 매입하거나 임대한 투자자와 상인들이 2년 반이 넘도록 활용을 하지 못해서 큰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LH는 성남 구도심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과 비슷한 2015년 말에 완공되는 위례신도시 임대아파트를 대체 이주단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와 재개발 조합들은 일반 공급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성남시는 사업 시행 인가 조건에 분명히 판교 아파트가 이주용 주택단지로 명시가 돼 있고 LH가 2010년 5월 이주 신청서를 받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반 공급을 하는 것은 당초 약속을 깨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성남시는 일반 공급을 하지 않고 세입자들을 먼저 이주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LH와 권리자, 즉 집주인들은 선이주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세입자들을 먼저 이주시키려면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데요. 현재 재개발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빼주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재개발 공사 이전에 세입자들을 이주시키려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1,500만 원의 주거 이전비를 지원해야 하는데요. 이 주거 이전비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주와 비용 등이 나중에 재개발 사업비에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또 재개발 사업이 지어지지 않는 한 백현마을 아파트의 일반 공급은 불가능하다는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결국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지 않는 한 현재 빈집으로 남아있는 백현마을 3, 4단지 문제를 풀 해법을 찾기는 어렵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성남 구도심 재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고 백현마을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모두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 주체 간, 이해 당사자 간 입장이 첨예하게 얽혀 있어서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LH는 대체 이주 단지를 제공하는 데다 일반 공급을 하더라도 대부분 성남 구시가지 세입자 등 서민들이 입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와 주민들은 당초 약속을 위반했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여기에는 재개발 사업이 지연된 책임이 상당 부분 LH에 있다고 보는 주민들의 불신감도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와 시의회도 집주인이나 세입자 등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조정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재개발 사업 지원과 이주주택 방치 사태는 결국 주민들의 고통과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는 만큼 성남시와 LH가 나서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해법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예, 대화와 타협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하루빨리 찾기를 바랍니다. 부동산부의 성현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국 법원이 애플에 대해 갤럭시 탭이 아이패드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는 내용을 공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영국 특허법원의 콜린 버스 판사는 현지 시간 어제 애플이 자사 영국 법인 홈페이지에 6개월간 이 내용을 게재하고 파이낸셜 타임즈와 데일리 메일 등 신문 정보기술 전문지 T3에도 이같이 광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버스 판사는 지난 9일 갤럭시 탭의 외형이 아이패드와 혼동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며 그 이유로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 제품만큼 훌륭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픈마켓 11번가가 지역 상권을 기반으로 한 소셜 커머스 시장에 진출합니다. 11번가는 지역 상권 기반의 무형 상품 전문몰인 타운 11번가를 오픈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운 11번가는 전체 상거래 시장의 85%에 달하지만 온라인화되지 않는 지역 기반의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사업 모델로 음식점을 비롯해 헤어 뷰티, 여행 문화, 패션 쇼핑, 생활 서비스 등 8개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세탁 이용권, 대리운전 이용권, 영어 학원 등록권 등을 할인 판매합니다. KTNG가 제조 부문에서 근무할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입사 전형은 서류 심사, 역량 면접, 임원 면접, 신체 검사 순으로 이루어지며 학력, 나이, 전공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원서는 온라인으로 오는 30일 접수받으며 최종 합격자는 8월 말에 발표합니다. KTNG는 공개 채용과 별도로 마이스터고와 권역별 특성화고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졸업 예정자들도 채용할 계획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침체된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 8조 7천억 원 규모의 공사 물량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상반기 발주 물량인 5조 3천억 원에 비해 3조 4천억 원가량 많은 규모입니다. LH는 올해 4대강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지난해보다 SOC 예산이 축소됐고 주택 경기 침체로 건축 물량까지 감소한 것을 고려해 공사 발주를 최대한 3분기로 앞당길 방침입니다. 예, 오늘 생 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